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한풀 꺾여갖고 이렇게 낮에도 밖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산책 정도 하기에는 딱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날씨가 1년 내내 이어졌으면 진짜 좋겠는데 뭐 욕심인 것 같고. 네, 오늘은 홈카페에 관련된 저의 영상 첫 번째 주제인데 커피의 맛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커피를 맛있게 내려 먹으려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커피겠죠. 뭐 아무리 좋은 장비, 뭐 좋은 스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커피가 맛이 없으면 뭐 그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커피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갖고 네, 벼가 익는 게 좀 아직은 좀 덜 익은 것 같네요. 네. 아마 커피를 어디서 사 드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뭐 동네 로스터리 카페에서 사 드시면 아마 원두 봉투나 이런 데에 간략하게 맛에 대한 정보가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접하시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에서 뭐 딸기 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과일 맛이나 아니면 견과류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커피 갖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말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거짓말이 아니기도 해요. 네. 빈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커피는 약간 거짓말을 잘해야 잘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1,400원이고요. 5,000원 받았고요. 일단 커피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사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맛을 인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바나나 우유를 먹었잖아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과테말라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 바나나 커피란다. 이 바나나 우유를 제가 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거를 왜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걔네들은 이게 바나나 나무가 집 뒷산에도 있고 자기 농장에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흔히 그거를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함에도 불구함에도 걔네들 이걸 까서도 먹지만 보통 구워서 많이 먹거든요, 이거를.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하고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나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어떤 글자 자체로 보면은 뭐 생각하는 이미지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이 바나나를 까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머릿속으로 바나나 맛을 상상해내는 과정이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실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어떤 실체라던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커피 맛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커피 맛을 표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팔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는데 맛은 그냥 각자 알아서 뭐 먹어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커피를 사시겠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맛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맛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그 커피를 내려 먹어본 다음에 그 맛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커피 맛을 적을 때는 마셔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동조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쓰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든 마시는 사람은 입에 넣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맛을 다시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과테말라 새로운 뉴크랍이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거를 팔려면은 먹어보고 컵노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컵노트 작성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을 보려면 커피를 브루잉을 해야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브루잉할 커피는 과테말라고요. 당연히 라스누베스라는 농장이고요. 옐로우 버번 품종의 커피예요. 일단은 이거를 산지에서 커핑했을 때는 단맛이 정말 좋아서 제가 고른 커피였거든요. 어떻게 맛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을 보여드리려면은 일단은 커피 자체를 이제 브루잉을 해야 되는데 생두의 맛을 이제 판단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커핑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원두 자체의 맛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푸어오버 식으로 드립을 해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따 겁나 뜨겁네.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단맛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설탕 단맛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커피 체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과육의 단맛이랑 정말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원두 봉투에다가 커피 체리의 단맛이라고는 적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적어버리는 순간 이거를 사다가 마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는 단절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커피 체리의 단맛을 먹어본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먹어볼 수 없는 것을 적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고요.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류의 단맛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조청? 네, 조청의 단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맛에 관련된 걸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은 커핑으로 한 거하고 브루잉으로 한 거하고 맛이 조금 다르네요. 요 약간 좀 굉장히 상큼한 느낌인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트러스 계열, 그러니까 레몬, 뭐 오렌지, 뭐 자몽 약간 이런 거에서 보통 찾으면 되는데 커핑으로 한 거는 약간 오렌지에 가깝고요. 지금 브루잉으로 내린 거는 약간 레몬에 좀 더 가깝습니다. 라임도 비슷한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풋풋한 어떤 약간 허브차 같은 그런 향도 신맛이랑 같이 나면은 보통 이제 라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약간 레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견과류 맛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땅콩은 아닌 것 같고 좀 호두나 피칸에 가까운데 약간 구운 호두 같은 맛이 좀 납니다. 그리고 바디감도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디엄 바디에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맛을 요약을 만약에 한다면은 조청 같은 단맛에 레몬의 신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운 호두의 고소함과 미디엄 정도의 중간의 바디에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그런 커피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건데 네, 정말 혼을 담은 그런 구라라고. 혼이 담긴 구라. 어이? 어이? 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써서 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맛에 관련된 것은 답이 없거든요. 제가 말한 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커피를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일단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하나에 꽂히지 마세요. 주변에 보면은 내가 주변에 굉장히 맛있는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 커피가 내 입맛에 너무 맞아갖고 난 거기서만 커피를 사 먹잖아. 아니면 뭐 역시 커피는 에티오피아지. 역시 에티오피아만한 커피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커피 생활의 어떤 다양성을 없애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를 많이 먹어보세요. 한 곳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인터넷에서도 사 먹어보고 다른 동네 가서도 사서 먹어보고 다양한 맛의 커피를 먹어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있는 뭐 과일이라던가 뭐 채소라던가 견과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머리에 잡히고 새로운 커피를 먹었을 때 맛들을 감지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다양한 맛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신맛을 이제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신커피를 먹어봤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묵은지 김치찌개보다 더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신맛이 전혀 없는 커피를 내려서 드리면요, 대부분 다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커피의 신맛에 익숙하지 않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커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거기서부터 신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판기 커피나 봉지 커피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캔 커피를 마실 때 거기서 신맛을 느껴보신 적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커피라는 맛의 데이터베이스가 머리에 쌓일 때 신맛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커피들의 어떤 좋은 산미나 이런 좋은 맛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급적이면은 블렌드 커피를 피하세요. 저한테 많이들 블렌드 커피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블렌드 커피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A라는 커피하고 B라는 커피하고 딱 만나면은 정말 맛있는, 보통 사람들이 A라는 커피하고 B라는 커피하고 잘 섞으면 정말 맛있는 C라는 커피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블렌딩을 하는 이유는요, A라는 커피의 단점과 B라는 커피의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블렌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에 이제 초심자고 입문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가급적이면 단일 나라, 단일 농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일 품종의 싱글 오리진 커피를 먼저 드셔보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혀를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맛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투머치하면 우리 혀가 그것을 감지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싱글 오리진 커피를 주로 많이 드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맛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목적에 맞는 커피를 고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즐긴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커피는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잔 한 잔,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음미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맛을 음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근데 굳이 정말 여유롭게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런 커피는 매일 마시지 않아요. 제가 커피를 한다고 해서 항상 이런 커피만 마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커피는 일주일에 한두 잔밖에 안 마십니다. 저도 데일리로 마시는 커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맛이 단조롭고 평범하고 저한테 입속에서 편안한 커피, 그런 커피를 찾아서 많이 마시는 경향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 커피
이걸 사신 다음에 거기에 적혀 있는 맛들을 한번 믿고 한번 마셔보세요. 아니 뭐 아까는 믿지 말라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커피를 만든 사람의 말을 한번 맹신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행의, 어쨌든 커피를 볶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맛을 적었는지를 한번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쳐다보고 한번 맛을 음미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로 나 완전히 사기당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장 부정적인 느낌으로 맛을 비판해 가면서 일단 먹어보세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커피를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표현하는 게 굳이 뭐 내가 맛을 표현해 가면서까지 마셔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으로 한번 내뱉는 거는요, 다음에 비슷한 맛을 경험했을 때 또는 그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맛을 찾았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커피를 뜨거울 때만 먹지 마시고 커피가 완전히 식었을 때 맛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커피가 뜨거울 때 다 드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식었을 때도 맛을 꼭 보세요. 좋은 커피는 식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산지를 가서 커핑을 하면은 완전히 식히고 나서도 꼭 맛을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식었을 때 맛있는 커피가 비싼 커피입니다. 그리고 뜨거울 때는 사람의 이제 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은 다음에 맛이 더 뚜렷해지는 커피, 네, 그런 커피를 고르셨다면은 제대로 된 커피를 골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맛에 대해서 정말 주저리 해봤는데, 사실 영상으로 맛을 아무리 표현을 해도요, 안 먹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커피는 먹방이 불가능한 게 사람마다 커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맛있게 커피를 마셔도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맛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 좀 너무 오타쿠, 만약에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덕질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줄 테니까 믿고 이제 필요 없으신 분은 거르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